안녕하세요. 게놈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은 유니스트 게놈랩에 대한 소개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우리 동료들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거고, 그 한 예로 게놈코리아 울산 만명게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화학을 학사 때 전공을 했고, 어릴 때부터 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의학에 들어가서, 학과에 들어가서 동물을 연구를 하면서 노화 현상을 극복하는 게 목표였는데, 하다가 보니 DNA, 분자, RNA, 단백질 이런 게 생명 현상의 가장 핵심을 깨달아가지고 생화학으로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서 학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MRC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에너지 대사, 그 다음에 노화, 그 다음에 게놈하고 이 노화라든지 질병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2003년도에 와서 지금 유니스트에 2014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센터가 코직이라고 코리안 지노믹스 센터입니다. 컴퓨터를 많이 갖고 있고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서 엄청난 양의 게놈, 바이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우리 센터의 주 업무입니다. 그 센터 내에 랩이 몇 개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놈랩입니다. 제가 게놈랩의 그룹 리더, PI이고요. 우리 코직에서 전체적으로는 암도 연구를 하고 이세민 교수나 조성우 교수 같이 게놈 편집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게놈을 많이 읽는, 그래서 호랑이 게놈이나 고래 게놈, 표범, 해파리, 사람, 심지어는 고대인, 한국인의 고대인 몇천 년 전에 있는 뼈 이런 걸 가지고 게놈 분석을 통해서 도대체 인간이 뭐냐를 가장 정밀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 게놈 정보를 연구를 해서 거기서 시작해서 질병, 그 다음에 결국 왜 늙는지, 앞으로 인류가 제 생각에는 수백 년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시간 문제인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하는 게 기초가 되는 게놈 정보를 많이 생산하고 읽는 거죠. 읽고 분석하고 쓰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직이고 그 안에 게놈 랩이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극노화입니다. 극노화는 영노화하고 항노화를 합한 말입니다. 항노화라는 거는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우리가 그걸 저항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덜 늙자, 주름살도 조금 덜 지게 하자, 이런 게 항노화입니다. 그 다음에 영노화는 아예 노화 상태를 젊은 상태로 거꾸로 공학적으로 엔지니어링해서 되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항노화하고 극노화는 사실은 미케니즘, 그 기자하고 매우 다릅니다. 화장품을 잘 버는 게 항노화겠죠. 그렇죠? 화장품 아무리 잘 번다고 해서 여러분이 60살이 20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작인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저는 노화를 전체적으로 극복한다고 해서 극노화라고 그러고요. 이 극노화를 하려다 보니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노화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해결했다 치십시다. 앞으로 한 30년, 30년 뒤에 인류가 해결했다고 쳐도 중간에 암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심장병에서 죽는다든지, 치매에 걸려서 죽는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에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암도 노화병이거든요. 치매도 노화병이고, 심장도 노화병이고, 당뇨도 노화병입니다. 그럼 이걸 다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극노화라는 영역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질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인간의 불행은 노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늙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질병의 정밀 진단이 우리 랩의 큰 분야입니다. 극노화라는 큰 주제 안에 질병의 정밀 진단. 질병을 정밀 진단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게 되냐면 정밀한 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걸 정밀 의료라 그러고요. 정밀 의료가 가능하면 정밀하게, 여기서 말하는 정밀은 사실은 게놈을 뜻합니다. DNA를 엄청나게 정밀하게 읽을 수 있고 디지털하게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체질입니다. 저는 게놈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다 게놈 체질을 갖고 계십니다. 사상 체질이 아니고 게놈 체질을 갖고 있는데, 그 게놈 체질에 맞게 약을 쓰는 겁니다. 백신 맞았는데, 코로나 백신 맞아갖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 자기 체질이 다 잘못됐다기보다 그냥 다른 겁니다. 일반인하고 좀 다르게 약간 특이한 겁니다. 특이하다 보니까 효소의 어떤 분야가 어떻게 약간 다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화학 반응이 세게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 개인 맞춤 의학입니다. 질병을 정밀 진단하고 정밀 의료가 가능해지면 정밀한 개인 맞춤 의학이 가능한데, 이게 돼야만 극질병이 되고 극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믹스라고 해요. 오믹스는 체학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고요. 지노믹스 혹은 게노믹스, 이게 독일 말인데 에서 나온 뒤에 오믹스, 제노오믹스, 오믹스라고 뒤에 OMIC, S,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게놈은 하나의 정보 덩어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속에는 게놈 하나 그냥 확실한 거, 제일 확실한 건데, 요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사체라는 게 있고 그게 mRNA. 요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여러분 뭐 mRNA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mRNA 아는 사람 일반이 안다 그러면 이거는 신기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화이자 백신, 뭐 모더나 백신 전부 다 mRNA거든요. 이 RNA. 이걸 RNA 총칭을 전사체라고 그러는데 전사체, 그다음에 대사체, 단백체, 뭐 외 유전체, 후속 유전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 합하면 요걸 다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니까 다중 오믹스. 그래서 여러 개의 이 오믹스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현상을 궁극적으로 도대체 뭔지부터 정의부터 시작해서 조절을 하고 나중에 치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믹스가 기존의 바이올로지와 뭐가 다른가요? 거기 방금 말한 그 생물학 아닌가요? 맞습니다. 생물학 똑같은 말이고요. 단지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화된 엄청난 양의 컴퓨터 처리가 들어가는, 공정화되고 산업화되는 겁니다. 그게 오믹스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생물학 이름은 오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말은 계속 쓰여질 겁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는 오믹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 쓰면 전부 다 실제로는 AI 같은 거 쓰는 겁니다. 컴퓨터가 당연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덩어리죠. CPU 있고 뭐 이게 아티피셜 덩어리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AI 쓴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근데 요즘 AI가 떠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AI 한다 안 한다 하면 이제 뭐 문제 있는 사람처럼 뭐 뒤떨어진 사람들 그렇게 보는 세상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바이올로지라는 건 당연히 이제 인간의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그 실질적인 핵심 어떤 공정 그 분야가 뭐냐 하면 오믹스고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지놈이고 그래서 우리 랩 이름이 게놈 랩입니다. 지놈 랩 하는 일은 오믹스고요. 그래서 오믹스를 잘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컴퓨터를 잘 쓰는 학문이 생정보학입니다. 바이오인포메틱스. 그래서 그 바이오인포메틱스는 프로그램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의 임상 정보하고 붙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렸는지, 왜 암에 걸렸는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밝혀내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요즘 전 세계 화두가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뭐 이 세상 모든 게 이제 데이터다. 돈이고 뭐고 뭐 심지어는 돈도 데이터가 돼버린 겁니다. 그 얘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화폐 이게 뭡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고 돈의 본질이 알고 보니까 정보라는 거. 옛날엔 돈이 돈인 줄 알았는데 물건 사고 주고받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돈은 데이터네라고 깨닫게 된 인간이 드디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명도 데이터입니다.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이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하는 게 생정보학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하고 있고요. 생정보학을 하다 보니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하면 여러 개의 오믹스 중에서도 게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전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유전체라는 말은 이제 전기공학에서 유전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전체 말을 가능하면 피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표준말인 게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표준말이고요. 게놈이 표준어입니다. 표준어고 이게 독일 말입니다. 독일 말이다 보니까 이걸 게놈이라고 그럽니다. 지놈이라고는 영어로 읽기도 하지만 독일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게놈입니다. 마치 김치를 우리가 부르는 것이 김무치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김치라고 한 거지. 일본 사람이 김무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김무치라고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게놈 이 연구를 한 게 핵심이고 거기 읽기, 쓰기, 편집을 합니다. 읽기는 시퀀싱이라 그래서 기계 엄청난 거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DNA를 뽑아가지고 PS 뽑아가지고 집어넣으면 ATGC 엄청난 이제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 결국은 숫자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자가 되죠. ATGC 영어 문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분석 컴퓨터로 많이 합니다. 생정보학이죠. 그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혹시 뭐 아니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뭐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요걸다가 조작을 하기 위한 뭔가 이게 바꾸는 걸 합니다. 그걸 쓰기라고 합니다. 라이팅이죠, 그죠? 이 쓰기. 그 다음에 이걸다가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편집하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게놈 읽기, 쓰기, 편집. 이게 게놈 연구의 핵심이고 이게 미래고 이게 생명공학,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보를 읽어들을 수 있는 능력, 편집할 수 있는 능력, 쓸 수 있는 능력. 이게 이 세상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학문입니다. 인간이 이때까지 하는 모든 학문 중에 물리, 수학, 오만 학문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직접적으로 몸에 관계되고 행복, 미래, 무병장수의 모든 데 관계되는 가장 핵심은 게놈입니다. 그러니까 게놈 연구가 중요하고 게놈 산업도 중요합니다. 목표는 기본적으로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게 가장 기본이지. 우리는 과학자들이고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생명은 정보 처리다. 생명을 한마디로 딱 말해보라 이러면 데이터, 정보고요. 그 생명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는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앉아서 만약 혹시나 강의를 듣고 앉아있으면 이게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그 단백질이 반응을 해가지고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 정보 처리의 연구의
가장 핵심을 또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게 생물학의 본질 별거 없습니다. 크게 생물학 뭐 몇 년 하고 그런데 뭐 컨텐츠야 유튜브도 보면 되고 구글 찾으면 되는데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과학 연구에서 핵심이 뭐냐면 진화입니다. 진화, 그 다음이 발생, 디벨롭먼트 요 두 개입니다. 발생은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통 발생이라고 그러거든요. 태어나서 수중난 때부터 늙어 죽는 것까지 그걸 디벨롭먼트라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한 종 내나 아니면 전체 뭐 인류 전체 생태계 내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에서 이게 시간을 오랫동안 거쳐서 이게 변해가는 것, 이게 발생이 돼가는 과정을 한마디로 하면 진화입니다. 이볼루션하고 디벨롭먼트 요 두 개를 이해를 해야만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랩이 목표하는 극노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제 생각에 뭐 몇백 년 사는데 그 과정이 전부 다 디벨롭먼트, 발생의 과정입니다. 그 발생을 멈추냐, 느리게 하느냐, 뭐 우리 그 생각이 더 좋게 바꾸느냐, 건강히 하느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발생이 굉장히 길어지면 진화가 됩니다. 전체 사회 전체가 하나의 진화를 해가면서 사회를 이루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공공의 어떤 그 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집단이 이렇게 종으로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죠. 요 두 개를 연구를 해야만 극노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인간 사회에서 수많은 뭐 고통도 있고 불행함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경사도 있는데 그것들의 핵심을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노화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성장에 관한 사춘기도 노화고요. 여러분이 애를 놓고 애를 기르고 늙고 뭐 또 다음 세대를 놓고 이런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세포의 상태가 조금씩 변해가는 결국에는 뇌 세포도 조금씩 변해가고 생각도 변해가죠. 이 변해가는 과정이 시간으로 보면 노화입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을 빼보고 보면 발생이고요. 변해가는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럼 이 노화 상태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까지도 방식까지도 주는 게 사회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극노화, 극질병을 처음부터 하면 탄생부터 발생, 노화,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연구만 하고 과학적으로 생명은 무엇이냐 이게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진단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얼마나 늙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암에 얼마나 걸렸는지 치매에 걸리는지 심장에 걸리는지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의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입니다. 많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한국 최대의 게놈 사업을 벌였습니다. 울산 시장님하고 우리 그때 총장님하고 그때 선언을 하셔가지고 유네스가 시대적으로 꼭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 연구를 하자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샘플을 모으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논문 내고 또 기술화하고 특허 내고 회사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상용화시키고 사회 환원시키는 거죠. 단순한 여러분의 세금이 단순하게 연구료만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와서 여러분 직접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 연구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순수한 과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끝에 결국은 그게 단순한 탁상 공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세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울산 만민개념 사업 이 과정이 누복잡하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돼서 2021년 올해 말에 완료가 돼서 10,000명에 해당되는 샘플들이 게놈이 해독되고 아까 말씀드린 오믹스라는 다른 식의 좀 더 복잡한 방식의 연구 분석을 통해서 의미들을 찾아내는 그다음에 상용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만민개념 사업 다음으로 저희들이 울산에서 하고 있는 게 특구 사업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구라는 게 특이 왜 특이냐면 특별하다는 뜻인데 법적으로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의 게놈을 마음대로 해독을 아까 읽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입니다. 저는 이게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규정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거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여러분 거울을 얼굴 보시죠. 그거 불법이 아닙니다. 왜? 자기 얼굴을 내가 보고 그 다음에 피부 보고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뭐, 나쁘게 말하면 진단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 보고 안색이 안 좋네, 아픈갑다라고 진단까지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죠? 배가 아프니까 배 아프다 진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생명체로서 동물로서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울을 못 보게 한다. 왜? 의사 허락 없이 거울을 함부로 보고 함부로 진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엉뚱한 돌팔이 진단하면 안 되니까 거울을 보지 마라. 그 여러분 아마 반발할 겁니다. 아니 내 얼굴을 내가 보겠다는데 그건 당연한 이거는 헌법적 권리가 된다라고 말하실 겁니다.
게놈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게놈은 그게 의료 무슨 진단이라든가 치료나 이런 어떤 의료적인 뭐가 되기 전에 생명체로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진짜 고유한 과학 정보입니다. 바이오 정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게놈을 읽고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여러분의 데이터를 다가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줘서 모여도 그걸 함부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분석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특구를 만들어서 조금 더 쉽게 잘 서로 주고받고 연구자들끼리 기관들이 심지어는 회사까지도 잘 주고받아서 약 만들고 백신 만드는데 잘 쓰자라는 게 게놈 특구의 포인트입니다. 울산 게놈 서비스 산업 규제 자유 특구. 그래서 규제를 조금 해제를 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 규제가 아까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인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의 게놈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어쨌거나 현행법이 그렇다 하니까 조금 해제하자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컴퓨터를 또 더 많이 사가지고 이때까지 10,000명 했던 그 게놈을 모아서 그 처리를 하는 겁니다. 10,000 게놈 처리를 해서 다시 거기에 진단 키트 만들고 치료제 관련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중에 하나 보면 이것도 잠깐 나온 데 있는 복잡한데 이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백신 후보 물질 예측.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백신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정확하게 예측을 할까? 디자인을 할까? 정보 처리 문제죠. 컴퓨터 문제입니다. 프로그래밍 문제죠.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그냥 가장 최적화된 걸 만들고, 그럼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경구용 머크에서 화이자에서 이런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럼 그런 치료제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를 미리 컴퓨터를 갖고 모사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개선을 합니다. 그런 걸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우리 랩이 추구하는 거는 한국에서 이런 게놈을 진짜 순수하게도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상용화에도 엄청난 노력을 들이는 그런 국가기관을 울산시나 뭐 정부나 뭐 부울경이나 메가시티 같은 개념을 넣어서 해서 국가게놈기술관 같은 걸 만드는 걸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 랩이 씨앗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잘나서 뭐 우리가 뭐 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게놈이라는 거는 워낙 우리 여러분의 본질에 자기의 그 핵심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연구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해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해야 되고 그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잘 공유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잘 공유가 안 되는 게 우리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잘 공유되는 그런 중심기관이 유니스트나 뭐 이런 쪽에 만들어지는 게 우리 랩의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는 클리노믹스에 관한 건데요. 클리노믹스는 유니스 1호 벤처입니다. 그리고 유니스 1호 상장회사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극노화, 극질병, 그다음에 오믹스 기술, 바이오인포메틱스 기술, 생정보학, 그다음에 게놈 데이터, 빅데이터를 모아서 진단, 그다음에 치료에 해당되는 그를 혁신을 일으키고요. 상업화를 하는 게 이 클리노믹스입니다. 유니스의 벤처고요. 여러분들이 연구하거나 우리 랩에 대해서 관심이 듣거나 했을 때 그 연구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 연구는 너무나 소중한 거고 그 순수 연구 때문에 이 지구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류가 발전도 하고 진화를 하는 건데 그 연구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은 회사들입니다. 혁신의 시작은 대학이지만 혁신의 종착역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유니스는 뭐 유명합니다. 기업 교수들이 많이 만들고 적극 권장하고 혁신시키고 그걸 다시 사회환원시키는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고요. 우리 유니스 캠퍼스는 세계 최고입니다. 대학 최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예 유니스 캠퍼스는 세계 최고의 캠퍼스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런 이 굉장히 좋은 인프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데 클리노믹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극노화, 극질병,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다양한 AI 기술, 오믹스 기술,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게놈랩과 유니스트의 게놈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